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격이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누구한테 밀려서 떨어졌느냐.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같은 나라들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어떤 나라들과 지금 우리나라가 동급으로 묶여가지고 재선에 실패를 했느냐?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국정도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라든지 무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과 지금 함께 나란히 동급으로 묶여서 재선에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독일에서도 이런 결과를 두고 다소 놀라움을 표시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원인 분석이고 뭐고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 사람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떨어진 이런 충격적인 이유는 사실 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외교적인 행보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을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우파 유튜버라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타당한 근거를 앞으로 제가 제시를 할게요. 왜 그러느냐? 누구보다도 문재인이가 이끌던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 같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대표적인 국제 인권 문제에 철저히 외면하고 눈을 감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어떤 인권 수호 의지를 어떻게 믿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탈북어민 사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해버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안 하고 숨겼던 게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공론화가 됐던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는 조금 예전에 벌어졌지만 이게 공론화가 된 건 이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국제사회에서 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놓고 국제사회가 진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이거 모른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자기들 임기를 마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불신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인권 이사회 선거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권 이사회 이사국은 초강대국들만 들어가는 그런 상임 이사국하고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우리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조금 생소하시죠? 이거는 총 4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초강대국 4-5개만 들어가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47개국이나 시켜주는 거예요. 지난 11일에 이 인권이사회에 관련해가지고 이사국 선거가 새로 치러졌는데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할당량이 있기는 해요. 이사국 14개를 새로 선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8개국이 출마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상위 4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사회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볼 때 어지간히 국격이 떨어지는 바보 등신 같은 짓을 안 했더라면 웬만한 나라 꼴을 갖추고 사는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했죠. 우리나라 문재인과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누적된 짓거리들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쉬운 거에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1위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그 다음이 몰디브입니다. 3위가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뭐 물론 그래 훌륭한 나라들이고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 국가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됩니까? 국력이라든지 국제사회 입지, 뭐 국가 예산, 국가 1년 예산 규모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랑은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근데 한국이 저런 나라들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국제 클래스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체면이 되게 깎인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그 우리하고 같이 동급으로 묶여가지고 떨어진 나라들을 보면은 참담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몽골 이런 나라들이 함께 떨어진 나라들이에요. 부끄럽죠.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임기만 채우고 연임에는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자, 독일에서도 한국이 퇴출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독일 언론도 되게 놀라웠다라며 의사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곳은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증진하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곳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구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에서 그것도 인권이사회가 단체로 무슨 나라의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식적인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언론이 이게 나가면은 당연히 이게 대단한 무게감,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벌였던 짓거리들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른 척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른 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참 안타깝고 수치스럽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 범세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한국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또 국제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런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외교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나라, 우리는 좀 억울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비열한 짓을 했었죠. 지난 5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국가 전체 방향성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일관성이 없잖아. 정권 바뀌면 외교 노선과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런 불안정한 나라는 사실 국제사회를 위해서 본다면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진심으로 화가 나는 일이죠.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는 해외 다른 나라 눈에서 보면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을 해왔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실망과 비판이 지난 5년 동안 줄을 이어왔던 거예요. 이게 누적된 게 바로 그 낙선이라는 결과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국제사회,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을 끝까지 불참하는 태도에 이렇게 큰 실망을 했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 국격이 처해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극소수 언론들이나 개개인 유튜버들 몇 명을 제외하면은 별일 없는 것처럼 마냥 철저히 지난 몇 년 동안 숨기고 국민들한테 은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우리나라의 신용도는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언론들도 제대로 양심 발언과 지적을 안 하고 숨겼다라는 거죠. 남북 평화 파리 거짓쇼 같은 거를 할 때 같이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샴페인 잔을 함께 기울였던 게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었죠. 양심을 팔아버린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들, 그리고 사회 각계 수많은 단체들, 유명인들이 이런 지경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제인권단체로 유명한 그런 휴먼 라이츠 워치의 그런 어떤 공식 성명 발표를 한번 보세요.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4년째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4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바라봤던 지난 5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뉴스 기사도 한번 보세요. 국제사회 유엔 인권 이사회 전체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권 침해와 어떤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또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렇게 국제사회가 채택을 했지만 한국은 4년 넘게 꾸준히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했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솔직히 해외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세계 평화를 운운하고 무슨 인권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떠들어댈 자격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자격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고됐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기사 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체성 자체가 북쪽으로 흘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 양반들이 제대로 북한을 규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그 한국의 모습들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잃는 모습들이었고 또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당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격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인권이사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각국의 인권 문제가 관련돼가지고 그 나라가 보여줬던 행동들, 발언들, 기록들을 토대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표를 주기가 싫겠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쪽 진영의 사람들이 아무리 국격이 높아졌다느니 떠들어대고 또 국뽕 컨텐츠 같은 걸로 말장난을 해도 진실은 결국 이런 것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준 행보를 지켜보고 그 정체성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의로만 내세우는 거짓된 평화파리에서 부디 국민 여러분들이 그만 속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평화는 오직 힘과 실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경제력과 국력이고 그 외에도 한미일 삼각동맹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삼각공조체제를 통해 가지고 굳건한 우방 국가들과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이득이 될까요? 반대로 어떤 나라들은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외교 노선을 선택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덜 나쁜 길 혹은 번영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환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외교가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